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음성 처리팀의 발표를 맡게 된 김지연입니다. 네, 저희가 선정한 논문은 A Comparison of Sequence-to-Sequence Models for Speech Recogni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일단 음성 인식에서 사용되는 여러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비교를 하고 있었고, 그 음성 인식에서 사용되는 여러 모델들에 대해서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2017년 인터스피치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구글과 엔비디아의 저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다음은 목차인데요. 이 논문의 순서에 따라 이제 초록, 그리고 서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그리고 RNN Transducer, Attention Based 모델, RNN Transducer with Attention 모델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실험의 좀 더 자세한 내용들과 결과,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록입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다양한 엔드-투-엔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그 음성 인식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엔드-투-엔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 모델로서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TC, RNN 트랜스듀서,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 그리고 RNN 트랜스듀서와 어텐션 메커니즘을 함께 결합한 모델에 대해 네,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주로 두 가지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딕테이션 테스트 셋으로 이제 그 트레디셔널한 모델에서는 이 딕테이션 테스트 셋에서는 트레디셔널한 모델과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비슷한 이제 성능을 낸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테스트 환경인 이제 보이스 서치 테스트 셋에서는 이제 기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엔드 투 엔드 모델이 아닌 이제 기존 컨벤셔널 모델에서 이제 소타를 훨씬 더 네, 좋은 성능으로 이제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존 컨벤셔널 모델과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차이가 13에서 35% 정도 나는데, 이제 이전에 연구되었던 것보다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서론입니다. 네, 기존의 정통적인 이제 티피컬 스피치 시스템에서는 이제 어쿠스틱 모델과 프로넌시에이션 모델, 랭귀지 모델 이런 식으로 각 이제 컴포넌트별로 각각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와 엔드 투 엔드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나눠졌던 각 모델 컴포넌트들을 이제 다 한 번에 이제 인풋으로 웨이브가 들어오면 아웃풋으로 이제 텍스트가 나오게끔 하는 엔드 투 엔드 시퀀스 투 시퀀스가 요즘 핫한 네,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엔드 투 엔드라 함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어쿠스틱 피처인 음성 정보들을 이제 시퀀스 오브 그래핀스나 워즈, 즉 이제 음성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문자소나 이제 워드 단위로 이제 나타내게끔 해 줍니다. 이 어쿠스틱 모델에서는 이제 컨텍스트 디펜던트 스테이트나 이제 폰 단위 좀 어쿠스틱한 정보들을 인식하기 위해 훈련되었고, 이 프로나시에이션 모델에서는 어쿠스틱 모델에서 나온 그 포님을 워드 시퀀스로 매핑하는 데 이용되었고,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 텍스트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로 훈련돼서 이제 워드 시퀀스의 확률을 예측하는 훈련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엔드 투 엔드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 AM, PM, LM 이 컴포넌트가 모두 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훈련 가능하게 되어서 이제 디코딩 하는데 좀 더 번거롭지 않게 쉽게 컴퓨팅 타임과 이제 번거로움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서론 계속 이어가는데요. 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첫 번째 모델 구조가 커넥셔니스트 템포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CTC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학습 데이터의 클래스 라벨만 순서대로 있고 이제 클래스 위치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언세그멘티드 시퀀스 데이터의 학습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엔드 투엔드 시스템을 훈련되는 데 가장 좀 초창기에 사용된 모델이고, 그리고 이것은 네, 이제 직접적으로 그래핀 시퀀스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 CTC 모델을 인해서 이제 기존의 소타 베이스드였던 컨텍스트 디펜던트 폰 베이스드였던 모델을 이제 유튜브 비디오 캡셔닝 태스크에서 CTC가 네,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이 있는데, 어텐션 베이스드는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와 디코더 네트워크 그 사이에 어텐션 모듈이 있어서 이제 인코더 쪽에서는 이제 어쿠스틱한 정보를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의 표현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인코더 다음에 어텐션 쪽으로 가서 이제 컨텍스트 벡터와 같은 것을 구한 후에 이제 디코더 쪽에서는 이제 다음 아웃풋 심볼, 그러니까 모든 앞서 나온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음에 어떠한 이제 아웃풋이 나올지 이제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을 이용하실 경우에 랭귀지 모델, 즉 텍스트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 이제 평가를 하였을 때는 이제 퍼포먼스가 기존 컨벤셔널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 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CTC 기반의 RNN 트랜스듀서, 그리고 어텐션 모델과 이제 RNN 트랜스듀서 어텐션을 함께 결합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비교 설명하고 있고, 이제 훈련 데이터로는 이제 12,500 시간 정도의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어쿠스틱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그 스포큰 웨이브에서 이제 미팅 폼스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쿠스틱적으로는 $100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제 아웃풋의 결과로 이제 $100라고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장에서 모델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아까 간략히 말씀드린 커넥셔니스트 템포럴 클래시피케이션 CTC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네, 이 CTC 모델은 2006년에 알렉스 그레이스로부터 이제 제안되었고, 이것은 이제 어쿠스틱 정보가 입력이 이제 시간이 1부터 t까지 이렇게 쭉 들어올 때 이제 인코더를 거쳐서 이제 히든 벡터를 표현하고, 그것을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제 최종 아웃풋 레이블 값을 갖게 됩니다. 네, 이것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레벨 얼라이먼트 타겟 레이블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 레벨 얼라이먼트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CTC 모델에서는 기존 훈련과 다르게 블랭크라는 심볼을 두어서 이제 어쿠스틱 정보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블랭크라는 이제 레이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아무래도 어쿠스틱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컨벤셔널 ASR 시스템에서의 이제 AM 어쿠스틱 모델 쪽에 이제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이 커넥셔니스트 템포럴 클래시피케이션의 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입력으로 이제 스피치가 쭉 들어올 때 이제 각 스피치마다 어떠한 이제 그 캐릭터를 갖는지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헬로우가 이제 정답인데, 이 각 프레임마다 이제 어떨 때는 H, 어떨 때는 E, 어떨 때는 E 이렇게 네, 다 각각 예측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네, 블랭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입실론을 통해서 이제 네, 그 입력 다른 캐릭터들과 구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각 인풋별로 이제 만든 후에, 그리고 이 레피티션이 발생된 것을 이제 다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제 입실론 없애서
이제 hello라는 최종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네, 이제 CTC에서 조금 변형된 두 번째 모델인 RNN 트랜스듀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존 CTC의 경우에는 인코더에서 이제 소프트믹스 이 두 블록이 있었는데 이제 RNN 트랜스듀서에서는 이제 LM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프레딕션 네트워크와 조인트 네트워크를 함께 이용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앞에서 CTC를 제안했던 그 그레이브스가 제안한 것이고 이 CTC 베이스드 모델에 이제 레커런트 LM 컴포넌트와 같은 것을 이제 함께 붙여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게끔 합니다. 이 프레딕션 네트워크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시간의 아웃 레이블 결과값을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LM 정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그러니까 인코더에서는 이제 히든 벡터를 이렇게 어쿠스틱한 정보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프레딕션 네트워크에서는 좀 LM과 같은 그런 네 텍스트적인 정보를 이렇게 네 아웃풋으로 발 해서 이것을 조인트 네트워크를 거쳐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프레딕션 네트워크 맨 처음 이제 입력이 들어왔을 때 프레딕션 네트워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레이블 값이 없기 때문에 start of sentence라는 이러한 토큰을 주어서 이제 첫 번째 타임 스텝의 프레딕션 네트워크에는 이러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인트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H 정보와 이제 G 정보는 이제 네, 이 그림에서 설명되는 것들이 네, 다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요 A, B, B, D, D 이것들은 다 네, 트레인업 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인데 어 이제 앞선 CTC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인코더, 어텐션, 디코더 그리고 소프트맥스 블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 네 그리고 여기서는 네 싱글 디코더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입력값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인코더와 디코더 둘 다 네 LSTM 블록과 같은 그런 레커런트 레이어를 이용하여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델은 각 인풋이 들어갈 때마다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델은 최종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제 옵티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훈련이 됩니다. 네, 이제 이 인코더, 어텐션 디코더 이 모델의 구조는 리슨 언텐드 스펠이라는 라스 모델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가 이렇게 시간축으로 1부터 t까지 이제 입력 어쿠스틱 정보가 들어오면 이제 어텐션에서는 이 히든 벡터와 이전 시간의 인코더 아웃풋인 히든 벡터를 이용해서 어텐션 히든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컨텍스트 벡터와 이전 시간 아웃풋 레이블 값을 또 이용해서 디코더에서 또 계산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제 최종 아웃풋 결과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다음은 RNN Transducer with Attention이라는 마지막 모델 구조인데요. 네, 앞에서 어텐션 모델의 경우에는 인코더, 어텐션, 디코더 이렇게였고 그리고 그 RNN Transducer에서는 이 조인트 네트워크와 이제 인코더 쪽 그리고 네, 그 프레딕션 네트워크와 인코더 그리고 조인트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맥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 RM 트랜지스터 with attention은 이것을 약간 조합한 것인데요. 네, 이렇게 어텐션 모델이 있는데 어텐션 모델에서는 이제 그냥 디코더에서 바로 소프트맥스 계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 RM 트랜지스터 with attention 모델에서는 이제 인코더에서 이 어쿠스틱한 정보도 함께 이제 디코더와 함께 이용을 하여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프리딕션 네트워크 프리딕션 네트워크를 이제 어텐션 베이스드 디코더 네트워크로 이제 대체를 했고 그 어 이 디코더 네트워크에서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와 함께 조인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어쿠스틱한 정보까지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EOS 엔드 오브 센텐스 레이블을 이용하지 않았
않은 이유가 이제 어쿠스틱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그 문장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 오브 센텐스만 이용하고 이제 엔드 오브 센텐스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습의 디테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모델 컨피그레이션과 같은 경우에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아웃풋 그래프인 문자소로는 영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리고 숫자 0부터 9까지 그리고 스페이스와 이제 마침표를 이제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빈 사이즈를 15로 두어서 15가지 가능한 경우를 두고 이제 평가를 하였고 그리고 모델이 그 외부의 이제 랭귀지 모델을 쓰지 않았기 않았 아 랭귀지 모델과 프로넌시에이션을 모델을 쓰지 않고 이제 디코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부분인데요. 트레이닝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 밀리언 어터런스를 이용하여 이제 이것은 12,500 시간 정도가 되는데 네, 이 12,500 시간 정도의 구글 보이스 서치 트래픽 어터런스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멀티 스타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룸 시뮬레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룸 시뮬레이터는 이제 기존 웨이브에 다른 노이즈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더입혀서 여기서는 이 노이즈를 유튜브 비디오와 그 데일리 이벤트 청소 일상생활에서 반응하는 이벤트의 녹음 환경적 녹음 정보를 함께 넣어서 이제 데이터를 좀 학습에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셋으로는 이제 딕테이션 셋과 보이스 서치 셋을 이용하였습니다. 이것은 124K 월스의 오픈 엔디드 딕테이션 셋이고 그리고 보이스 서치는 63K 월스의 보이스 서치 쿼리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결과입니다. 네, 이 부분을 보시면 CTC 이제 결과가 아무래도 LM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시스템보다 훨씬 더 성능이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RNN 트랜스듀서에서는 이제 프레딕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서 이제 CTC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춘 것을 알 수 있고 RNN 트랜스듀서의 어 네. 어텐션을 이제 더입힌 것은 더 좋은 성능을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이제 이것은 어텐션 하나의 디코더 레이어를 이용한 것, 이건 어텐션이 두 개의 디코더 레이어를 이용한 것인데 두 개의 레이어를 이용했을 때가 한 개의 레이어를 이용했을 때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에서 7%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이제 조금 더 깊은 네트워크를 쌓을수록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클린과 노이즈 모두에서 이제 유니다이렉션 이제 베이스라인 시스템과 이 엔드 투 엔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NNT와 어텐션을 이용한 것이 이제 뉴머릭 단위에서의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머릭 테스트 셋은 쪼끔 도전적인 이유가 그 웨이브 단에서는 12:52 PM이라고 말을 해도 이것이 실제 이제 결과로 접힐 때는 12시 52분 PM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나타내 줘야 되고 또 12:52 PM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12:52 메인 스트리트라고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이 12:52 PM에서는 이렇게 콜론이 있었지만 이렇게 메인 스트리트 앞에는 이제 콜론이 없게끔 숫자가 적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잘 좀 잡아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디렉셔널과 유니다이렉셔널의 베이스 시스템에서 이제 뉴머릭 정보에 대해서는 둘 다 별로 성능 향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다른 이제 시퀀스 모델에서는 이제 13에서 20%의 성능 향상이 이제 숫자 테스트셋에서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ttention based 시스템이 이제 RNN transducer 계열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ttention에서 두 개의 디코더 네트워크, 두 개의 LSTM 레이어를 쓰는 것이 이제 싱글 레이어를 쓰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러를 여기서 분석을 했는데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이제 트레디셔널 그 보이스 서치와 같은 좀 어려운 태스크에서는 트레디셔널 이제 컨벤셔널 모델보다 조금 성능이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랭귀지 모델의 부재로 일어난 것인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쿼리가 또 Who wrote Tortoise and the Hare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이 헤어 손톱끼를 그 머리카락의 헤어라고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이제 LM이 붙지 않는 이상 이 헤어를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헤어와 함께 어쿠스틱적으로는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 랭귀지 모델, 기존 트레디셔널 ASR 시스템에서는 랭귀지 모델에서 이것을 그 문맥 정보에 맞게 헤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그 프로퍼나운에 대해서 이제 잘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쿠어카 레이크가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랭귀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랭귀지 모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RNNT와 어텐션 베이스드 RNNT와 어텐션 이제 모델이 이제 기존 컨벤셔널 시스템과 이제 딕테이션 셋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그 LM이 없이도. 하지만 좀 더 어려운 테스트 셋인 보이스 서치 테스트 셋에서는 이제 기존 시스템들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시퀀스 투 시퀀스 특히 어텐션 베이스드 모델은 이제 그 숫자적인 정보를 가진 테스트 셋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하는 정보와 리튼 도메인을 좀 더 매핑을 잘 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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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